자, 목적의 적법이죠. 1번 강행복교 임의복교 나왔는데 또 이분 또 왜 가셨어요?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자, 법을요 그 효력에 따라서 강행법규 또는 강행규정과 임의법규 또는 임의규정으로 나뉩니다. 그죠?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준수 여부, 지킬지 여부가 강제되면 강행법규, 강제되지 않으면 임의법규. 따라서 임의법규는 안 지켜도 되죠. 그래서 임의법규는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뭐라 나있죠?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이런 얘기죠. 만약에 지문에서 민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항상 무효다. 그럼 뭐죠? X다. 왜냐하면 법에는 무엇도 포함해요? 임의법규도 포함하고요. 임의법규 위반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건 아니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 강행법규가 다시 둘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효력법규 또는 효력규정과 단속법규 또는 단속규정으로 나뉘는데, 일단 둘 다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만약에 위반했을 때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이러한 규정을 우리가 효력규정이라고 하고요. 단속규정도 강행규정이니까 위반하면 안 되는데 위반했을 때 처벌은 받지만 행위 자체는 유효가 되는 게 뭐죠? 단속규정이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민법에서 말하는 강행법규는 효력규정만을 의미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민법에는 뭐가 없어요? 단속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민법상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아니라 뭐죠? 맞는 지문이고, 근데 민법이란 말이 없이 그냥 모든 강행법규 위반하면 항상 무효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돼요. 그죠? 왜냐하면 민법에는 뭐가 없죠? 강행규정이 없으니까. 그럼 교재 잠깐 보시면 단속규정이 없으니까 3. 효력규정 해가지고 단속규정 해가지고 1 해가지고 효력규정 위반한 법률은 무효다. 민법상 강행규정은 전부 뭐라고요? 효력규정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고, 2번 단속규정 해가지고 얘들이 나오는데 교재도 잘 나와 있고요. 한 가지만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되죠. 교재에 나와 있는 거죠. 뭐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뭐죠?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등기 자체는 뭐죠?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요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탈법행위는 가입형 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탈법행위는 강행이 그냥 법을 위반하면 그냥 뭐라고요? 무효다 이러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해가지고 103조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은 무효로 한다. 그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는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연습용이고 우리 판례에 따라서 그것을 뭐죠? 분류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분류한다 그랬죠? 첫째,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그래서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라는 말은 그냥 겉보기에 뭐죠? 반사회적이라는 얘기고, 교재에 나와 있는 애들의 대부분은 뭐죠? 그 자체가 뭐죠? 반사회적이죠. 뭐 첩계약, 뭐 범죄계약, 뭐 도박, 뭐 법정의 서위로 증언하기로 했다. 따질 필요 없이 뭐죠? 반사회적이고, 두 번째 부채가 문제죠.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다 아마 다 노트 정리하셨기 때문에 쓰기가 싫은데 그래도 쓸게요. 첫째, 강제하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죠.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별거 계약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뭐 할 수 없죠? 강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에 무효다 할 때 무효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첩계약이 반사회적에서 무효다라는 말은 누구의 첩이 돼주기로 했더라도 뭐 할 필요 없어요? 첩 돼줄 필요가 없는 거고 첩이 안 돼줬다 하더라도 뭐 할 필요 없어요?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죠. 그럼 별거 계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별거 계약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뭐 할 수 없어요? 강제할 수 없다. 그 말은 별거 계약을 하더라도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별거 계약은 반사적 무효입니다. 또 혼인 해소를 요건으로 한 혼인 예약. 이것도 뭐죠? 반사회적이다. 왜냐하면 혼인은 뭐 할 수 없어요? 강제할 수가 없죠. 결혼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것이고 국가를 하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강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 혼인 예약은 뭐죠? 반사적 무효입니다. 혼인 해소가 뭐죠? 이혼하면 너하고 뭐죠? 결혼해 줄게. 그죠? 우리 마누라가 죽으면 너하고 뭐죠? 결혼해 줄게. 이런 거죠. 우리 선배 중에 한 명인데 3년 선배인데 그 와이프가 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딱 보름 됐는데 우편으로 뭐 카톡도 아니고 우편으로 청첩장이 왔더라고요. 우편으로. 그래서 뜯어보니까 보름 전에 그 양반이 뭐죠? 결혼하겠다고 청첩장을 보냈더라고요. 그죠? 그럼 이게 어떤 사기인 거죠? 자기 와이프는 뭐죠? 장암으로 뭐죠? 대장암으로 오늘 내일 하는데 뭐 하고 있었던 거죠? 여자를 사귀고 있었던 거죠. 그죠? 분명히 아마 그랬을 거죠. 우리 마누라 얼마 안 남았다. 우리 마누라 죽으면 너하고 뭐죠? 결혼해 줄게. 이렇게 약속했고 죽자마자 결혼하면 좀 그러니까 참은 게 며칠이에요? 보름. 15일 참은 거죠. 그죠? 아무튼 반사적 무효이기 때문에 결혼하기를 약속했다 하더라도 뭐 할 필요 없죠? 결혼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는 거죠? 법률행위 전체가 싹 반사회적이어서 무효다. 이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1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면 요 자체는 뭐죠?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갑을 살해하면 1억을 주겠다. 그러면 뭐가 반사회적이죠? 조건이. 그때는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1억을 죽이라는 것도 뭐가 돼요? 무효다. 따라서 사람을 안 죽여도 되고요. 사람을 죽이든 안 죽이든 1억은 뭐 할 수 없어요?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뭐가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는 경우도 있다. 두 가지죠. 첫째,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요 자체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뭐죠? 반사회적이다.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으면 따질 필요 없이 뭐죠? 반사회적인 거고요.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했다면 요 자체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 않지만 이것도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뭐죠? 반사회적입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거죠. 공무원은 당연히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죠. 근데도 돈 받고 한다면 뭐죠? 반사회적이고 법정에서 당연히 뭐예요? 정당하게 증언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뭐죠? 반사회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동기죠.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그때 비로소 뭐가 돼요?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마트 가서 칼을 샀어요.
칼을 샀는데 칼을 사게 된 동기가 뭐냐면 살인이에요. 그래도 요 칼 구입, 매매 계약은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죠. 근데 만약에 칼을 살인하겠다는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졌다면 그때는 뭐죠? 무효이기 때문에 칼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런 거죠. 밀수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출자 계약은 원칙적으로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다. 그럼 뭐예요? X에. 왜냐면 이거는 출자 계약 자체는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그것을 하게 된 동기가 뭐죠? 밀수잖아요. 그럼 동기가 발사회적이니까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져야 비로소 뭐죠? 무효죠. 그럼 원칙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 거니까 별 제한 없이 밀수 목적으로 이루어진 출자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고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기출 문제가 항상 뭐가 나왔냐면 밀수한다는 목적을 알면서 이루어진 출자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그러면 그때는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죠? 엊그저께 보니까 가슴 아픈 뉴스를 봤는데 금괴 밀수 뉴스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금괴를 이렇게 뭐죠?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조각을 내가지고, 그죠? 항문에다 넣어가지고 밀수하다가 잡혔다, 그죠? 대단하죠, 그죠? 근데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 항문에 넣는 그 금괴 양이 10kg? 와, 10kg.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요. 쌀 10kg짜리 들고 다니는 것도 힘든데, 그다 똥꼬를 집어넣고 그거를 다닌다는 게 뭐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근데 또 엽기적인 것은 그 뉴스를 보니까 10kg를 밀수하면 150만 원 남는데요. 가슴 아프죠. 이거는 뭐예요? 진짜 극악무도한 노동의 대가잖아. 이거 하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게 비행기를 값을 빼고 150만 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는 순간 막 가슴이 아픈 거야. 그 중국 가가지고 밀수한다고 한 3, 4일 있어야 되겠죠, 그죠? 3, 4일 동안 해가지고 어렵게 힘들게 뭐죠? 똥꼬에다가 뭐죠? 그래서 금괴를 뭐죠? 10kg 넣어가지고 들고 와서 꼴랑 보는 게 얼마예요? 150만 원? 어우, 막 가슴이 아프고, 이거는 뭐죠? 밀수가 아니라 뭐죠? 노동의 대가인 것 같고, 막 EBS 나오는 극한 직업 이런 나올 것 같고, 막, 어우, 그죠? 뭐 매일매일 할 수도 없잖아, 이게. 한 달에 뭐 한 번이나 할까? 보면서 제가 나쁜 놈이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안타깝더라고. 얼마나 벌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사건 비슷한 거 있었어요. 전에 한 번은 그 뭐죠 이렇게 그 금속 탐지기를 구입해가지고 그 뉴스 보셨을 거 기억나실 거예요. 해가지고 전국의 해변을 다니면서 뒤져가지고 그죠? 뭐 반지, 뭐 귀걸이, 목걸이 그 해수욕장에 떨어져 있는 걸 이렇게 수집하는. 그것도 이 사람들 또 검거됐다고 이제 처벌받는다고 구속됐다고 나왔더라고. 근데 엽기적인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뭐 해운대 뭐 다대포 해가지고 전국을 막 4개월 동안인가 다녔더라고요. 4개월 동안 다녔는데 얼마 벌었냐면 450만 원. 가슴 아프지 않아요? 상상만 해도 꿀꿀한 거야. 막 그냥 이게 뭐죠? 뭐 그리고 뭐죠? 금속 탐지기 들고 막 모래바닥 기어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죠? 막 다니다가 막 땅도 파고 막 해가지고 4개월 동안 꼴랑 본 게 얼마예요? 450만 원. 아유, 그런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처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은 뭐죠? 동기가 표시가 돼야 알려져야 비로소 뭐죠? 반사회적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세 번째가 가족법상의 자유죠.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을 해야 한다. 따라서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가 돼요?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그래서 등장인물을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가족 중에 만약에 미혼인 커플이 등장하면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죠? 반사회적이죠.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번에 그 법제처장으로 지명된 여자분이 있죠.
그분이 뭐죠? 이렇게 최초의 여성 헬기 조종사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분이 결혼을 안 하셨대요. 왜 안 하셨냐? 이유가 골때래요. 여군이 결혼하면은 예편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결혼을 하면은 군 생활을 뭐죠? 관둬야 되기 때문에 결혼을 안 했대요. 그래서 지금도 미혼이시더라고. 아유, 그거는 당연히 위헌인 거죠. 그죠? 당연히 무슨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거죠?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분이 그거를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인권 의식이랄까 그죠? 무슨 여군이 무슨 신부님인가 스님인가 결혼하면 뭐죠? 관두기죠. 말도 안 되는 건데 만약에 이런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법이 제한하고 있다면 그 법은 뭐예요? 위헌인 거고요. 만약에 계약, 법률행위를 제한한다면 뭐가 돼요? 반사적에서 무효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근데 그분은 그것도 황당한데 또 뭐죠? 유방암 수술 받으셨다고 또 잘렸죠. 그죠? 그래가지고 유방암 수술 받았는데 잘렸다 그래서 그거는 뭐죠?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구제받기는 하셨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것도 참 그걸 또 말이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맨날 나와서 그러면서 또 엽기적인 건 또 그분이 또 여군 중에서 가장 높이 올라가신 분이라며요. 중령. 그동안 여군들은 장군도 한 명도 없었대요. 그것도 엽기적이죠. 그러니까 맨날 나와가지고 그잖아 웃기지 않습니까? 그죠? 장관도 대통령도 여자가 하는 세상에 여군은 뭐죠? 장군이 못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는 많이 좀 우리가 좀 개선돼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면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아직도 좀 늦은 것 같아요. 말로는 맨날 남녀 평등 그러지만 현실은 뭐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분 보면서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그죠? 저 같으면 군대를 때려치지. 성직자도 아닌데 그 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한다. 저는 그런 법 자체가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공군사관학교. 그 공군사관학교에서 뭐죠? 생도 남녀가 뭐죠? 둘이 뭐죠? 사귀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받았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무슨 공군사관학교가 무슨 성직자 양성하는 기관이에요. 그죠? 이것도 재판 중입니다. 현재. 그 다음에 부부가 등장하게 되면 뭘 따져봐야 되죠?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따져봐야 되고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면 뭐죠? 반사회적이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 게 두 가지를 했죠. 예를 들어서 부부인데 20억짜리 토지를 증여하면서 요거 혹시라도 이혼하면 반환해야 돼 라고 약정을 했다면 요건 뭐죠? 반사회적이다. 왜냐하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뭐예요?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또 20억짜리 토지를 증여하면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분하지만 처분을 금지하는 것은 뭐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요거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뭐하고 싶어져? 이혼하고 싶어지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혼인하면서 재산 분할 포기죠. 재산 분할 청구권 포기 특약입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이 돈 많은 집 아들내미하고 뭐죠? 결혼한대. 부모들이 뭐죠? 반대하는 거죠. 보통 반대할 때 어떡합니까? 돈 모퉁 가져가지고, 야, 떨어져 이러잖아요. 그죠? 드라마 같은 내용이죠.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승낙하면서 그 대신 너 혹시라도 이혼하면 재산분할 청구하지 못한 각서서 해가지고 시부모 요구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혼할 시에는 재산분할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각서를 썼어요. 뭐죠? 무효다. 왜? 이것도 결국 무슨 자유를 제한하죠?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죠. 그죠? 다시 말하면 신랑이 재산이 100억인데 이혼하더라도 뭘 청구하지 못해요?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면 이혼할 때 뭐하게 돼요? 망설이게 되고 결국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라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 첫째, 세금 회피는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채무회피도 뭐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고 비자금을 모으고 범죄자금을 모으는 것은 반사회적이겠지만 이것을 은닉하는 행위는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니까 뭐하지 않습니까? 반사지 않죠. 항상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전두환. 그죠? 26만 원밖에 없는데 왜 나갔고 그래? 그렇게 말하는 게 뭐죠? 정상이죠. 근데 어저께인가 보니까 오늘 뉴스 보니까 또 웃긴 얘기 했죠. 그죠? 아버지는 26만 원밖에 없는데 아들은 와이프는 아니죠. 그죠? 그죠? 불륜인 것 같던데 보니까 뭐죠? 불륜 애인한테 4천만 원짜리 시계를 사줬더라고요. 그죠? 시계가 4천만 원짜리면 어떻게 생긴 거죠? 저는 궁금해. 저는 가끔 이 4천만 원짜리 시계 차고 다니면 못 다닐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시계 잊어버릴까 무서워서. 참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만약입니다. 바람을 피우는데 40만 원짜리 시계를 주려 해도 저는 고민할 것 같아요. 저는 4만 원 정도면 몰라. 근데 4천만 원짜리 시계를 줬다는 말은 그 사람의 재산 수준이 어마어마한 거죠. 4억도 40억도 아닌 거죠. 그죠? 수백억 주면 돼야 그죠? 애인한테 뭐죠? 4천만 원짜리 시계를 주죠. 근데 그걸 왜 안 뺏기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내보니까 아버지는 26만 원인데 아들은 수백억 재산가라. 네 번째, 투기행위도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 그죠? 이 정도죠. 이거 가지고 이제 교재 나오는 건 이제 분류해보잔 말이죠. 자, 일단 10번 해가지고 1.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서 1. 범죄. 당연히 뭐죠? 반사회적이죠. 그죠? 지금 10페이지죠? 허위증언 당연히 뭐죠? 반사회적이고. 2번은 따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판례가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를 변호사가 받기로 했으면 뭐예요? 반사회적이다. 판시하고 10페이지. 이제 10페이지.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이거 적을 거랬네.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뭐냐면, 출제 가능성이 있는데,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 받아왔죠. 그죠? 받아왔는데 우리 대법원이 이게 몇 년도죠? 안 나왔나? 작년에 성공보수를 받는 것은 반사회적이라고 뭘 했어요?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럼 이제는 변호사들은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뭐 받을 수 없어요? 성공보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성공보수 받은 거는 뭐냐? 이거는 뭐죠? 유효다. 왜냐하면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는 언제? 법률 행위시를 기준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그 판결이 나기 전에 성공보수 약정을 했다면 뭐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것이었으니까 그것은 뭐죠? 유효한 거고. 만약 이러한 판결 후에 성공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뭐죠?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유감인 게 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는 말은 소송을 제기했다는 얘기죠. 그 사람 뭐예요? 성공보수 돌려받으려고 소송 제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돌려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죠. 왜요? 판결 전에 그 양반은 뭐죠? 성공보수 줬으니까. 그러니까 정작 대법원에서 승소하긴 했지만 돈은 뭐죠? 한 푼도 못 돌려받게 된 분인 거니까 그분은 뭐죠? 안타까운 분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게 그 삼권 분립주의에 반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대법원에서 변호사는 앞으로 성공보수 받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국회에서 변호사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형사사건에 대해서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는 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국회에서 변호사법을 어떻게 해요? 개정해서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 받지 말아라라고 뭐예요?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대법원에서 뭐죠? 판결을 때렸죠? 그 말은 뭐냐면 대법원이 법을 만든 거죠. 법을. 그래서 삼권분립주의에 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회가. 그러니까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자꾸 다른 기관이 침범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간통죄 처벌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싸움도 하고 토론도 해가지고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면 형법을 개정해가지고 간통죄를 뭐예요? 삭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맨날 뭐죠? 그런 건 안 싸고 맨날 다른 거 가지고 싸우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뭐예요? 위원해가지고 뭐죠? 간통죄를 없앴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뭐예요? 헌법재판소에서 뭐 한 거죠? 입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중매매는 좀 이따 봐야 되고 1번 혼인,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면 뭐죠? 반사회적이고 그 다음에 직업 선택의 자유나 거주 이전의 자유는 그냥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나쳐야 반사회적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혼인할 수 있는 자유, 이혼할 수 있는 자유는 제한하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예요? 반사회적이죠. 그렇지만 다른 자유들은 제한하는 거 뭐예요? 가능해요. 다만 뭐예요? 심하게 제한하면 뭐죠? 반사회적인 거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2번은 당연히 뭐죠? 반사회지 않고 3번 부정행위를 사죄하는 뜻에서 처에게 뭐가 등장했죠? 부부.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하셔야 돼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약정은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죠? 반사회적이지 않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우측 상단에 뭐 첩기약은 당연히 뭐죠? 반사회적이고 그 다음 도박도 뭐요? 반사회적이고 폭력이는 뭐죠? 따로 할 거고 7번 동기불법은 뭐죠?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원칙적으로 뭐죠? 유효하지만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필요해서 뭐죠? 반사회적이죠. 근데 박스로 또 나와 있는데 1번, 2번, 3번 보시고 이 3번과 4번은 자살행위입니다. 이게 3번과 4번. 자살은 뭐예요? 반사회적이죠. 그죠? 오늘 우리 오후 2시에 만나서 함께 자살하자. 반사회적이니까 뭐예요? 뭐예요? 근데 3번 보시면 사찰이 그 존립에 없어서는 안 될 이면을 증했다면 사찰이 뭐 할 수 없어요? 존속할 수가 없고 일종의 이건 뭐죠? 자살행위로서 뭐예요? 반사회적이고 4번 장래 취득하게 될 전 재산을 양도하면 뒤지겠죠? 굶어 뒤지겠죠? 따라서 이것도 뭐예요? 자살행위로서 뭐죠? 반사회적이죠. 5번 부모와 동거하지 않겠다. 이거 어디 나와 있나요? 어디 있어요? 별거계. 그죠? 별거계. 별거계약은 뭐죠? 반사회적이다. 왜냐하면 별거 계약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반사회적이고 그 다음에 일생 동안 독신,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니까 뭐죠? 반사회적이고 이혼하지 않겠다,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니까 뭐죠? 반사회적이고 첩계약 뭐죠? 반사회적이고 7번 조심하시는데 부첩관계의 종료인데 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는요 60년도 판례인데 부부입니다. 부부. 그래서 이거를 첩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부부로 기억하세요. 부부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 부부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부부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하는 증여계약은 반사회적이라는 얘기죠. 이게 왜 반사회적이에요? 그죠?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죠. 다시 말하면 20억짜리 토지를 증여하면서 이혼하면 돌려줘야 돼. 요 계약이거든요. 부부관계 종료, 이혼, 해제 조건이라는 말은 뭐죠? 반환한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혼하면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이 뭐죠?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고요. 무슨 자유를 제한하죠?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니까 뭐죠? 반사회적이죠. 8번은 뭐 당연하고 넘겨보시면 또 나옵니다. 1번 첩계약은 반사회적이지만 첩계약을 단절할 조건으로 한 생활비, 양육비 지급은 유효합니다. 왜 그런 거죠? 줘야 되니까.
만약 이것이 반사회적에서 무효면 뭐 할 필요 없어요? 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생기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보고 2번, 3번 보시고 4번 보시고 5번 봤죠? 그 다음 6번 당연한 거고 7번은 우리가 대리할 때 볼 거고요. 7번은 그 다음에 8번 자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으면 네.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급부약정을 했어요. 그럼 이건 뭐죠? 뭐가 달라붙으면요? 금전. 그죠? 다시 말하면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했더라도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뭐죠? 반사회적이다. 이런 취지고. 그 다음에 그런 얘기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급부약정한 경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여비, 교통비는 줄 수 있어요? 일실소득 이런 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초과해서 지급하기로 하면 뭐죠?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9번 양소득 수세 일부 면탈 세금 회피죠? 반사회적이지 않고 10번 강제 집행 면탈 채무 회피죠? 그죠? 반사회적이지 않고 11번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는 거 이것도 뭐죠? 반사회적이지 않다. 그죠? 왜냐하면 인간 본성의 발현으로 평가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이제 뭐가 나오죠? 이중매매가 나옵니다. 이중매매. 이제는 뭐 이중매매 정도는 이제는 우리가 계약법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뭐죠? 껌식기죠. 껌식기.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 을과 만나가지고 2억에 매매 계약을 했고 우리 갑에게 2억 원을 모두 지급을 했는데 갑자기 땅값이 2억에서 5억으로 폭등을 했다. 그래서 갑이 또다시 병과 만나서 5억 원의 매매 계약을 했다. 이렇게 똑같은 물건을 두 번 팔아먹는 걸 우리가 뭐죠? 이중매매고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효하다. 따라서 첫 번째 매매 계약 유효하고 두 번째 매매 계약도 뭐죠? 유효하죠. 그러면 을과 명 중 누가 소유권을 갖습니까? 먼저 등기한 사람이. 그래서 만약에 병이 갑에게 5억 원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병은 확정적으로 뭘 취득하죠?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첫째 소유권은 둘 중에 먼저 등기한 사람 선등기자에게 가고 요 사례에서는 누가 소유자죠? 병이 소유자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두 번째 지금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도 유효하죠. 그죠? 근데 갑이 병한테 팔아먹었으니까 더 이상 등기를 못 해주죠. 후발적 불능이죠. 근데 지금 왜 후발적 불능이 됐어요? 갑이 팔아먹어서. 그럼 채무자에게 뭐가 있어요? 고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으면 뭐가 돼요? 채무불이행 이행불능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을은 갑과의 계약을 채무불이행 이행불능을 이유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고요. 해제한 후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죠. 원상회복 청구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금전은 뭘 붙입니까? 이자를. 따라서 2억은 원상회복 채원해서 돌려받는데 뭐까지 붙였어요? 이자까지 붙여서. 참고로 이 이자는 연 5%입니다. 그 다음에 별도로 또 무엇도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이 손해는 이행이익배상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정상적으로 이행했으면 을이 얼마 벌 수 있었었죠? 3억이죠?
따라서 3억은 손해배상으로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은 병한테 5억 받고 팔았다 하더라도 5억을 을에게 그대로 뭐죠? 바쳐야 돼요. 2억에 대해서 뭐까지 붙여서요? 이자까지 붙여서. 그걸 끝나지 않고요. 갑은 구속돼요.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나오는데 유효하다는 말을 해도 된다는 말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매매가 유효하다는 것은 결국은 책임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무효면 무엇도 발생하지 않아요? 책임도 발생하지 않아요. 유효해야 뭐가 발생해요? 책임이. 따라서 이중매매가 유효하다는 말은 매도인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등기해 준 사람에게는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책임을 지고요. 등기 못해 준 사람에게는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중매매는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솔직히 이중매매도 유효가 중요해요. 무효보다. 원칙. 항상 민법은 원칙이 중요한 과목입니다. 다만 항상 유효인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가 있다. 언제 무효가 되냐면 제2매수인이 두 번째 산 사람이 아는 것을 넘어서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그러면 이중매매가 반사회적인 일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 가담해야 돼요. 그 말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제2매수인이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뭐 하다는 얘기죠? 유효하다는 말을 알고 있는 거죠. 따라서 병은 악이라 하더라도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져요. 다만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뭐 하면요? 적극 가담은 그때 비로소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해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갑을 꼬셨어요. 적극 가담했다면 이제 갑과 병 간의 매매는 반사회적에서 무효고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예요. 따라서 첫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갑에게 있는 거죠. 따라서 제일 매수인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면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만 있는 거예요? 채권.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죠. 병한테 주장하면 뭐에 뒤지게 맞는다 그랬죠. 그죠? 따라서 병에게 직접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입니다. 교재도 한번 좀 꼼꼼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교재는 더 이상 보진 않겠습니다. 갑은 못하죠? 이게 설명 안 드렸는데 왜 하느냐면 갑은 불법 원인급여죠. 설명드릴 거거든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해요? 말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설명드릴 겁니다. 자, 교재 13페이지, 14페이지까지 한번 보시되 교재 보시면 굉장히 자세히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자세히 나오는데 짜잘하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리해드린 이 기본 틀을 가지고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예요? 이런 내용이라고 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는 거고요. 바로 이제 몇 페이지 갈 거냐면 15페이지 가시면 5번 해가지고 반사회적 법령의 효과에서 절대적 무효다. 따라서 제3자는 원칙적으로 선이라 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보호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2번 불법 원인급여죠.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뭐 할 필요 없어요? 책임질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행을 했을 때가 문제죠. 일단 이행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한다라고 민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죠.
따라서 보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갑과 병의 이중매매가 적극 가담했다는 이유로 무효면 갑은 병에게 뭐 해줄 필요 없어요? 등기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등기를 해줬다면 갑이 병에게 등기해 준 것은 뭐이기 때문에 불법 원인급이기 때문에 갑 스스로는 말소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요구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다만 유의하실 것은 불법 없는 당사자는 보통 피해자인데 이 사람은 반환받을 수가 있다는 것까지 일단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사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거죠. 이게 결론인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뭐 이런 거라 그랬죠. 갑이 을이라는 여자분을 사랑을 해서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요새 프로포즈 애들 어떻게 하죠? 젊은 친구들. 저는 꼴보기 싫더라고. 그걸 뭘 막 촛불 켜놓고 막 풍선 켜놓고 막 반지 해가지고 막 무릎 꿇고 뭐 그죠? 뭐 그다가 또 뭐예요? 케이크에다 막 숨겨놓고 그죠? 아무튼 무릎 꿇고 사랑합니다. 저의 첩이 돼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런 미친놈하고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내 첩이 돼주면 4천만 원짜리 시계 강남에 있는 20억짜리 빌라를 증여하겠다라고 하면 미친놈 소리가 어떻게 해요? 잘 안 나온다. 물론 첩계약도 뭐예요? 반사회적이고 무효니까 을은 갑에게 첩대 줄 필요도 없고 갑이 을에게 뭐죠? 이전 등기해 줄 필요도 없는 거죠. 다만 을이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한다. 그죠? 누구예요? 네, 을에게 확정적으로 뭐가요? 소유권이 기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두환 씨 그 아들 그 애인도 보니까 걔 뜰뜰한 친구더라고요. 여자가 30대 여자인데 그 귀국하다가 걸렸더라고요. 4천만 원짜리 시계가. 그러니까 그 어디서 나냐 그랬더니 전두환 아들이 줬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 뭐로 그 얘기를 하죠? 또래 아니야. 그죠? 어차피 뭐 첩계약을 하고 받았든 아니면 그냥 생일 선물로 받았든 누가 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 거잖아요. 그 지 거니까 뭐죠? 책임 낼 일이 있으면 지가 낼 일이지 왜 괜히 그 뚱딴지 같은 남 가정도 파괴하고 그냥 지금 부스럼 난리 났겠죠. 그죠? 와이프가 이제 어떻게 밥도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인간이 어디서 4천만 원짜리 시간을 그죠? 거기다 또 어떻게 아버지한테도 혼나겠죠. 그죠? 아버지 저는 이런 미친놈이 그죠? 막 해가지고 나는 26만 원밖에 없는데 막 이렇게 난리 났거든요. 그죠? 완전 가정을 파괴한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말해 누구 거예요? 첩거다. 을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등기를 해줬다면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을이 지 거 지가 팔아먹으니까.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이런 겁니다. 작년인 것 같은데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남자분이 여자분 조심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옛날 고등학교 때 좋아하던 여자친구한테 전화 온 거예요. 잘 지내? 그죠? 그러면 남자가 어떻게 심쿵하겠죠? 총각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만났더니 막 밥도 사주고 영화관도 데려가지고 막 이러면서 몇 번 만났는데 갑자기 이제 그러는 거죠. 여행 보내줄까? 그런 거죠. 어디가? 필리핀으로 여자친구가 뭐죠? 여행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웬 떡인가 싶어가지고 여행을 갔는데 속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 여자가 그 옛날 그 띨띨한 그 남자친구한테 어떻게 전화를 해가지고 걔 앞으로 뭐죠? 이빠이 뭐죠? 보험을 가입을 한 거예요. 가입을 하고 얘를 필리핀으로 여행 보내서 살인 청부해서 청부 살해했어요.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세요? 저만 기억나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필리핀 여행 갈래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보내고 나서 어떻게 해요? 현재 청부업체 전화해가지고 이 친구를 어떻게 해요? 죽였어요. 근데 죽인 비용이 역교적인데 36만 원 들었대. 필리핀 여행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죠? 36만 원은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왜 한 거죠? 보험금을 받으려고 그죠? 근데 이제 걸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은 얘가 죽어서 거액의 보험금이 나왔는데 얘 가족이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엉뚱한 옛날에 고등학교 동창인 여자가 받잖아요. 이상하잖아.
그럼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수수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해봤더니 이러한 스토리가 나온 거죠. 물론 이거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어떻게 해요? 무효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갑에게 보험금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급을 이미 했어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왜냐하면 불법 없는 당사자는 뭐 받을 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보험회사는 불법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얘가 보험에 대한 보험료 냈겠죠? 그죠? 보험료는 불법 원인급이니까 지는 못 받겠지만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뭐 할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행한 것은 불법 없는 당사자는 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끝이죠? 교재 보시면은 자, 핵심 지문에서 1번 읽어볼게요. 첩계약을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X다. 왜요? 이미 누구 거예요? 첩 거니까. 2번 첩계약의 대가로 아파트를 증여받은 첩으로부터 다시 증여받은 제3자 그 물건의 첩계약의 대가를 받은 사실 알고 이를 알고 있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X죠. 이미 을이 뭐가 있어요? 확정적으로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으니까. 을이 병한테 팔아먹은 것은 뭐예요? 지가 팔아먹은 것이니까 병은 뭐죠? 선악불문하고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는다. 이런 얘기죠. 그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5번에서 뭐가 나오죠? 불공정한 법률이 나오는데 좀만 쉬었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